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71살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사람과요. 자식들은 발칵 뒤집혔죠. 딸 지혜는 엄마 미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 민수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태는 평생 저를 가정부 취급했거든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환갑이 지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아봤나? 이혼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딸 지혜가 원룸을 구해줬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엔 큰 집은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성태 근처에 있는 게 싫었던 거겠죠.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자유로워진 건 좋았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이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세요?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라고만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남자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어요. 실버 세대를 위한 문화교실 및 친목 모임.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죠. 접수처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요가라고 대답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요가만 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옆에서 요가를 하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언니, 처음 보는데 어디 사세요? 그분이 바로 오키였습니다. 오키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훨씬 활발하고 밝았어요. 오키와 차 한잔하러 나갔을 때 그녀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실버 미팅 알아요? 전 고개를 저었죠. 오키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어요. 여기 복지관에서 하는 건데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혹시 괜찮은 사람 만나면 사귀기도 하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1살에 다시 연애를 할 수 있다니.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자식들이 알면 어떡하지? 오키는 제 얼굴을 보더니 픽 웃었습니다. 언니 표정 보니까 관심 있는 거 맞죠? 걱정 마세요. 다들 조용히 해요. 자식들한테 들키면 난리 나니까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오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울질을 했죠. 한쪽엔 외로움이 있었고 다른 한쪽엔 자식들의 눈치가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한테 아직 기회가 있을까? 다음 주 화요일 전 오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팅 신청 어떻게 해요? 오키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내일 복지관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언니 잘 생각했어요. 복지관 2층 작은 방에서 미팅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취미, 이상형. 이상형을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전 잠깐 망설이다가 건강하고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고 썼어요. 사실 구체적인 이상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사람이면 됐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딸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응,
복지관에서 요가하고 집에 가는 중이야. 엄마, 이상한 사람 조심하시고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대요. 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혜가 걱정하는 건 사기꾼이었지. 제가 연애할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는데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좀 밝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오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미팅 잡혔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복지관 1층 카페에서요. 전 급하게 물었어요. 어떤 분이에요? 66세 남자분이래요. 이름은 준호. 키도 크시고 인상도 좋으시대요. 언니보다 5살 어려요. 연하남. 그 단어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평생 저보다 나이 많은 남편 눈치만 보다가 저보다 어린 남자를 만난다니 뭔가 신분 상승한 기분이었어요. 오키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머리 좀 다듬고 가요. 옷도 예쁜 걸로 입고요. 첫인상이 중요해요. 그날부터 전 거울을 자주 봤습니다. 주름이 신경 쓰였어요. 마트에 가서 주름 크림도 샀죠. 옷장을 뒤져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액세서리도 걸쳤어요. 귀걸이랑 목걸이요. 미팅 전날 밤 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마치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아니, 사실 20살 때도 이렇게 설레본 적 없었습니다. 그때는 맞선으로 성태를 만나서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했거든요.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전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온 거예요. 미팅 장소인 1층 카페 앞을 서성이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긴장으로 빨개져 있었어요. 3시 정각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남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키가 크고 흰 셔츠를 입은 분. 저를 보더니 일어나셨습니다. 영숙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준호 씨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준호 씨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주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침묵이 흘렀죠.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숙 씨, 복지관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한 석 달 됐어요. 요가 배우러 다니는데 무릎이 아파서요. 아, 저도 무릎이 안 좋아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더라고요. 무릎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운동 이야기.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3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영숙 씨는요? 전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혼했어요. 작년에요. 준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이상하게 준호 씨 앞에선 말이 잘 나왔습니다. 성태와의 결혼 생활 이야기, 이혼 결심까지의 과정. 평소 같으면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했어요. 준호 씨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나누니까 좋았거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또 만나자는 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준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봬요. 아, 그리고 영숙 씨.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팅 잘 됐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오키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대박. 언니 진짜 잘 됐다. 자세한 얘기 내일 들을게요. 그날 밤 전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간 꿈이었어요. 20살 영숙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약간 찜찜했어요. 자식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준호 씨와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됐습니다. 매번 복지관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커피만 마셨는데 나중엔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준호 씨가 물었어요. 영숙 씨,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딸은 회사 다니고 아들은 사업해요. 둘 다 결혼했고요. 자녀분들한테 저 이야기 하셨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했어요. 준호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들한테 아직 안 말했어요.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요. 우린 둘 다 자식들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가 우스웠어요. 일은 넘어서 연애하는 것도 숨겨야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인데도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집에선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딸 지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했어요. 엄마, 밥은 잘 드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응, 괜찮아.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고 건강해. 엄마, 복지관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다니까요. 매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건 고마운데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요. 70살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구분 못할까요? 그런데 지혜한테 준호 씨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미쳤어요? 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며느리가 점심을 차려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복지관 다니지. 요가 배우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친구들이요? 어떤 분들이세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냥 다 나이 든 할머니들이야. 같이 운동하고 차 마시고 그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라도 시간 보내시면 좋죠.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외롭긴 했죠. 하지만 이제 준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없었지만요.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봤더니 준호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영숙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고 싶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좀 더 멀리 나가볼까요? 전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강 근처는 어때요? 경치도 좋고 걷기도 좋더라고요. 강변. 복지관보다 훨씬 먼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전 가고 싶었어요. 준호 씨랑 단둘이 강변을 걷는 상상을 했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요. 다음 주 수요일 준호 씨와 강변에서 만났습니다.
복지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니까 더 떨렸어요. 준호 씨는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연한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우린 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강물이 반짝였고 멀리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영숙 씨, 여기 오길 잘했네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보는 것 같아요.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었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숙 씨, 우리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죠? 네, 처음보단 훨씬 편해요. 그럼 반말해도 될까요? 계속 존댓말 하니까 좀 어색해서요. 전 잠깐 놀랐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반말.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와 전 이제 서로 반말을 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기분 어때? 좋아. 너는? 말투가 바뀌니까 관계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친밀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영수가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요즘 좋은 영화 한다던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관. 언제 마지막으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성태랑 결혼하고 나서 영화관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영화요? 무슨 영화인데요? 멜로 영화래. 노인들 사랑 이야기라던데. 너도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노인들 사랑 이야기. 바로 우리 이야기네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목요일 오후 준호와 제시도 대계속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어요. 영화관 로비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커플들이 팝콘을 들고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우리만 머리가 하얀 것 같았습니다. 표를 끊고 상영관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은 뒤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죠. 스크린 속에서 70대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아내가 끝까지 간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휴지로 눈물을 닦는데 옆에서 준호도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우린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둘 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울었구나. 너도 울었잖아. 응, 나도 아내 생각나서 울었어. 영숙이는? 나도. 그냥 뭉클했어. 영화관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영수가 나 요즘 너 만나는 게 제일 좋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이제 사귀는 거 맞지? 사귄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71살 할머니가 연애를 한다니.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 것 같네.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체온이었죠. 성태는 평생 제 손을 이렇게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응, 복지관 갔다 오는 길이야. 엄마, 오늘 좀 늦으신 것 같은데요. 벌써 저녁 7시예요. 아,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무슨 친구들이에요? 그냥 복지관에서 알게 된 할머니들이야. 남자는 없죠?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연하지. 다 할머니들이야. 엄마, 이상한 남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재산 노리는 사람들 많대요.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행복하면서도 찝찝했습니다. 준호와 손 잡았던 순간은 좋았는데 자식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던 모습, 제 손을 잡던 순간. 그 기억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복지관에서 실버 미팅 참가자 중에 사기당한 사람이 있대요.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기. 준호는 아니겠죠? 하지만 불안이 밀려왔어요. 오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기, 돈, 연락 두절. 그 단어들이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어? 준호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응, 오후 2시에 복지관에서 볼까? 복지관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영수가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보자고 하길래 걱정했어.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복지관에서 사기 사건 있었다는 거 들었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응, 들었어.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 그게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준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영수가 혹시 나 의심하는 거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영수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사기당한 사람 걱정돼. 그런데 내가 날 의심하면 나 정말 속상해. 준호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났어요. 전 손을 내밀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의심한 건 아니었어.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영숙이 입장도 이해해. 요즘 세상이 워낙 그러니까. 그런데 우린 서로 믿어야 하지 않을까? 믿음.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했어. 앞으론 그러지 않을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준호를 믿고 싶은데 지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이상한 남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준호는 이상한 남자가 아닌데 왜 자꾸 의심이 드는 걸까요? 다음 날 딸 지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엄마, 깜짝 방문. 지혜가 밝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뭔 일이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복지관 재미있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활동하세요? 요가만 해요? 응, 요가하고 가끔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그래. 지혜가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실버 세대 노린 사기가 많대요.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접근한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엄마,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면 바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혜가 돌아가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보호하려는 건지 통제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른한 살 먹은 사람한테 혼자 판단하지 말라니.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온가요? 저녁에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가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갈 곳이 있어. 어디? 비밀이야. 가면 알게 될 거야.
전 설레면서도 불안했어요. 비밀. 좋은 비밀일까요? 아니면 나쁜 비밀일까요? 밤에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10시에 복지관 앞에서 만나. 편한 옷 입고 와. 전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편한 바지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복지관 앞에 나가니 준호가 차를 몰고 와 있었어요. 차가 있었어? 응, 오래된 차지만 오늘은 좀 멀리 가야 해서 전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니까 긴장됐어요. 남자 차에 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는 건데? 제가 물었어요. 준호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면 알게 될 거야. 영숙이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마을이야. 영숙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골목길은 좁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기 저 집이 우리 집이었어.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지만 낡은 기와집을 가리키며 준호가 말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 가난했지. 아버지는 농사 지으셨고 어머니는 품팔이 하셨어. 그래도 행복했어.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준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을을 걸으면서 준호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냇가에서 물고기 잡던 일,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일,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수가 너도 어릴 적 이야기 해줘. 준호가 말했어요. 전 잠깐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시골에서 자랐어. 부모님이 엄하셔서 맨날 혼났지. 공부도 별로 못했고. 그래도 행복했어?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살았던 것 같아.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 준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지자. 우리 둘 다 이제 우리 인생 살아도 되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평생 남의 인생만 살아온 것 같았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마을 어기정자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준호가 준비해온 김밥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응, 서툴지만. 맛있게 먹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은 그저 그랬지만 누군가 제게 음식을 만들어준 게 감동이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여기 데려와줘서 천만에. 영숙이랑 이런 추억 만들고 싶었어.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영수가 우리 자식들한테 말할까? 우리 사귀는 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응, 계속 숨기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 우리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 전 망설였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는 난리를 칠 게 뻔했습니다. 민수도 반대할 거예요. 준호야,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조금만 더 있다가 말하자. 준호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정말 좋았어. 또 나가자. 응,
나도 좋았어. 차에서 내리려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사랑해. 그 말에 전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한다. 평생 그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나도 좋아해.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직 못하겠더라고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가자. 그날 밤 잠을 못 잃었습니다. 준호의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랑. 제가 준호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또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지 불안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복지관에서 실버 미팅 참가자들 신상 조회한대요. 사기 사건 때문에 보안을 강화한대요. 신상 조회.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참가자들 신분증이랑 재산 상태 같은 거 확인한대요.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려고요. 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준호도 조회를 받겠네요. 그럼 준호에 대해 뭔가 나올까요? 오키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준호 씨는 괜찮은 분이죠? 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걱정 마. 제가 잘라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오후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준호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복지관에서 신상 조회한다는 거 들었어? 응, 들었어. 나 조회 결과 나왔어. 별 문제 없대. 준호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역시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영수가 너도 조회받을 거야. 괜찮아? 나야 당연히 괜찮지. 숨길 것도 없는데. 제가 대답했지만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제 정보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회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영숙 씨, 조회 결과 문제 없으세요. 근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이혼 기록이 있으시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셨어요? 재산 분할.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 혹시 재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 봐요. 요즘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전 화가 났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알아서 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복지관 직원까지 제 재산을 걱정하다니. 제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나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복지관에서 나한테 재산 이야기 물어봤어. 기분 나빠. 준호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나한테도 비슷한 질문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도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아. 근데 기분이 나빠.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영수가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당당하게 만나자. 준호의 목소리가 힘이 됐어요. 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녁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복지관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응, 왜? 며느리가 복지관 근처에서 엄마 봤대요.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 누구세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봤다니. 아, 그냥 복지관 친구야. 같이 운동하는 사람. 남자친구요? 엄마,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노인 상대로. 알았어. 전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들 눈치, 복지관 직원들 시선,
모든 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준호와 만나는 게 죄인가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나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문자를 보내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가 제발 만나줘.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계속 만나면 문제만 생겨. 자식들도 알게 됐고 복지관에서도 수군거리고. 영수가 나 지금 내 집 앞에 있어. 문 열어줘. 창밖을 내다봤더니 정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요. 전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와? 추운데. 준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수가 앉아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우린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나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나도 자식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거짓말? 내 아들이 나한테 재혼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자리는 하나뿐이라고, 다른 여자 만나면 인연 끊겠다고.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너도 나처럼. 응, 나도 몰래 만나는 거야. 아들한테 들키면 난리 날 거야. 근데 영수가 그래도 너를 만나고 싶어. 너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6세 남자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영수가 우리 나이에 사랑하면 안 돼? 우리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 자식들 인생 다 챙겨주고 이제 우리 인생 좀 살면 안 돼? 전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안아봤어요.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전 역시 눈물이 났어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났어. 아니야, 나도 이해해. 이 상황이 쉽지 않잖아. 준호가 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근데 영수가 우리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혜제 씨도 댁에서가 들어왔어요. 엄마, 깜짝 방문. 지혜가 밝게 외치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준호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표이었어요. 지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이 남자분은 누구냐고요? 이분은 복지관에서 알게 된 친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가 비웃듯 말했어요. 친구요? 둘이 집에서 단둘이 있는데요? 엄마, 설마.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숙 씨, 나중에 연락할게요. 준호가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 지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혼하고 남자 만나고 계셨어요? 지혜야,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이 나이에 남자를 몰래 만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연애를 해요? 창피한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창피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창피한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으로 딸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혜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지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고 누군가 만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왜 내 나이에는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다 자기 인생 사는데 나는 왜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너희들이 날 걱정하는 건 고마워. 근데 그게 과하면 감옥이야. 나한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내가 뭐 어린애야? 전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나도 살고 싶어. 내 인생 살고 싶어. 71살이면 늦은 거야? 이제라도 행복하면 안 돼? 지혜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걱정만 했네요. 전 지혜를 봤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혜야, 엄마는 그냥 외로웠어.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 준호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 준호 씨요? 그분 이름이 준호예요? 응. 66살이고 아내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분 정말 좋은 사람 맞아요? 지혜와 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그분한테 속는 건 아니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복지관에서 신상조회도 다 받았어. 문제 없었어.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지혜야, 엄마 좀 믿어줘. 엄마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요. 엄마도 알아. 내가 걱정하는 거. 근데 지혜야, 엄마도 판단력 있어.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리고 설령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그건 엄마가 책임질게.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지혜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마 결정 존중할게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해요. 뭔데? 오빠한테 말할 때 제가 같이 있을게요. 오빠 혼자 들으면 더 반대할 것 같아서요. 민수, 아들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됐습니다. 민수는 지혜보다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래, 고마워 지혜야. 전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혜가 알았어. 뭐라고 했어?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야기하고 나니 이해해줬어. 너도 아들한테 말할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응, 말해야지.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그래, 우리 당당하게 만나자. 떳떳하게. 영수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네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 며느리, 지혜, 그리고 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대요? 전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복지관에서 남자분을 만나고 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자분이요? 무슨 남자분을 만나세요? 66살 분이야. 이름은 준호고 아내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야. 좋은 사람이고
엄마 진심으로 대해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수야, 진정해. 지혜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민수가 지혜를 봤어요. 누나는 이거 찬성해요? 반대는 안 해. 엄마 결정이니까.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 많대요. 아니야.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신상 조회도 다 받았어. 그래도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그게 왜 이상해? 나이 들면 그런 감정도 없어야 돼? 민수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응, 좋은 사람이야. 다음에 소개해 줄게.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조심하세요. 제발. 알았어. 고마워, 민수야. 그렇게 자식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찬성은 아니었지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2주 후 식당에서 만남이 잡혔습니다. 저, 준호, 지혜, 민수, 그리고 준호 아들. 5명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지혜입니다.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수는 말없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아들도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연애세요? 준호 아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재훈아, 아빠도 외로워.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혼자 살았어. 영숙 씨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 그래도요, 엄마 자리는 하나예요. 그 말에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 씨 아들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 인생을 대신 살아드릴 순 없잖아요. 부모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재훈이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민수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인생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간섭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준호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영숙 씨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재훈이 아버지를 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진심이세요? 그래, 진심이야. 아빠도 이제 행복하고 싶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반대는 안 할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지혜와 재훈이 이야기를 나누고 민수도 준호와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지혜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괜찮은 분 같아요. 잘 사귀세요. 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준호와 저는 자식들과 헤어진 후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정말 떨렸어. 나도 그래. 근데 다행이야. 자식들이 이해해줘서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겠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공원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우린 그냥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준호가 물었어요. 영수가
우리 결혼할까?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결혼? 응,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 나 진심이야. 전 잠시 고민했습니다. 결혼. 다시 한번 결혼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첫 번째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나 결혼이 좀 무서워. 알아.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영수가 나는 성태 씨가 아니야. 나는 너를 존중하고 함께 행복하고 싶어. 그냥 생각해줘. 천천히. 준호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의 청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걸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봤습니다. 성태와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게 전부였던 인생. 그게 다시 반복되면 어떡하죠? 다음 날 오키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오키야, 준호가 결혼하자고 했어. 오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박?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대답 안 했어. 고민 중이야. 왜? 좋은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이긴 한데. 결혼이라는 게 나한테 트라우마야. 첫 번째 결혼이 너무 힘들었거든. 오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런데 준호 씨는 성태 씨랑 다르잖아. 언니를 존중하고 함께 하려는 사람이잖아. 알아. 근데 막상 결혼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언니 물어봐도 돼? 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결혼이야? 아니면 그냥 함께 있는 거야? 오키의 질문에 전 멈칫했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 처음엔 외로워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준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결혼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그럼 준호 씨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언니 마음을. 그날 저녁 준호를 만났습니다.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요. 준호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영수가 생각해봤어? 전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솔직한 마음 들어줄래? 그래, 말해봐. 나 결혼이 아직은 부담스러워. 첫 번째 결혼이 너무 힘들었거든.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게 두려워.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너랑 함께 있는 건 좋아. 너를 만나는 게 행복해.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나면 안 될까? 결혼은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영수가. 내 마음 이해해. 나도 급하게 생각한 것 같아. 우리 천천히 가자. 결혼은 나중에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로.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잖아.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이해해줘서. 천만에. 나도 생각해봤는데 결혼이 다가 아니더라. 서로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재혼이나 새로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존중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만나는 것.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있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관계였습니다. 다음 날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엄마 준호 씨랑 결혼 안 하기로 했어. 왜요? 싸우셨어요? 아니, 그냥 결혼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혜가 이해한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엄마 결정 존중해줘서. 그렇게 준호와 저는 결혼하지 않고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산책하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 준호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영수가 저녁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어때? 좋아. 그럼 재료 사자. 우린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봤어요. 두부도 사고 호박도 사고 고추도 샀습니다. 준호의 집에 가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준호는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영수가 파 좀 썰어줄래? 그래. 함께 요리하는 게 즐거웠어요. 성태와는 한 번도 이렇게 요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영수가 이렇게 함께 밥 먹으니까 좋다. 나도 좋아.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하자. 그래, 다음엔 내 집에서 해 먹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하고 제가 닦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오키를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 밝아졌어. 그래. 응, 행복해 보여. 준호 씨랑 잘 되는 거 맞지? 응, 잘 지내고 있어. 언니, 부러워.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오키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전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키도 만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근데 언니, 자식들은 이제 괜찮아? 응, 가끔 걱정하긴 하는데 크게 반대는 안 해. 준호도 만나봤고 괜찮은 사람인 거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언니 고생 많았어. 고생이 아니었어. 내 행복을 위해 싸운 거니까. 71살에 처음으로 제 행복을 위해 싸워봤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시선 신경 쓰지 않고요.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밥을 먹다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준호 씨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지? 건강하고. 그분이랑 결혼 안 하세요? 응, 결혼은 안 해. 이렇게 만나는 게 더 편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죠.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기뻐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민수네 갔다 왔어. 다들 우리 잘 되라고 하더라. 준호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다행이다. 우리 정말 잘 되고 있잖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황혼 이혼하고 실버 미팅에 나가고 연하남을 만나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깨달은 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어느 날 준호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를 들어보니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준호야, 많이 아파? 응, 좀 그래. 약 먹고 쉬고 있어. 내가 갈까? 죽 좀 끓여줄게. 괜찮아, 영수가. 집에 있어. 나 곧 나을 거야. 준호가 말렸지만 전 걱정이 됐습니다.
혼자 아프면 힘들잖아요. 마트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닭, 마늘, 대추, 인삼, 삼계탕을 끓이기로 했어요. 준호 집으로 가는 길에 약도 샀습니다. 감기약이랑 종합 비타민이요. 준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수가 왜 왔어? 삼계탕 끓여주러 왔지. 일어나서 앉아 있어. 부엌에서 삼계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마늘과 대추를 넣고 천천히 끓였어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호는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밥 먹자. 준호가 눈을 떴어요. 와, 냄새 좋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준호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그래? 입맛 없어? 아니야, 맛있어. 그냥 누가 이렇게 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 전준호 옆에 앉았어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서로 챙기면서 살자. 이게 사랑 아닐까? 준호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영수가. 고마워. 그날 저녁 준호를 돌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버 미팅에 나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처음엔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멋진 연하남을 만나서 짜릿한 재혼을 꿈꿨죠. 자식들 몰래 은밀한 이중 생활을 하면서 설렜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진짜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화려한 재혼도 드라마틱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는 연하남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했어요. 준호는 저를 존중했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함께 웃어줬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보다 마음으로 연결되는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제 인생도 이 별들처럼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른한 살에 찾은 새로운 빛이었어요. 다음 날 오키를 만났습니다. 언니, 어제 준호 씨 집에 갔다며? 응, 감기 걸려서 삼계탕 끓여줬어. 언니, 완전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오키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사랑이 뭔지. 무슨 말이야? 사랑은 화려한 게 아니더라. 아플 때 죽 끓여주고 함께 산책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아.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말이 맞아.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오키도 만날 수 있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날 오후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잘 지내고 있어. 준호 씨랑도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엄마, 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엄마가 웃으시는 모습 보면 제 마음도 편해져요. 지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엄마 걱정해줘서.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 인생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줬습니다. 저녁에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지혜한테 전화 받았어. 우리 잘 되라고 하더라. 준호가 답장을 보내왔어요. 다행이다. 내일 만날까? 공원 산책하고 싶어. 좋아, 내일 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버 미팅에 나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를 만나고 저 자신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나무들도 색깔을 바꿨어요. 준호와 저는 여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없었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어느 가을날 준호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니 온 세상이 붉고 노랬어요. 영수가 이거 봐. 정말 예쁘다. 준호가 단풍잎을 하나 꺾어서 제게 줬습니다. 고마워. 전 단풍잎을 받아들었어요. 빨갛고 예쁜 단풍이었습니다. 영수가 우리도 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고 있는 것 같아.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잘 늙고 있어. 전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린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산 정상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 도시가 보였어요. 영수가 저기가 우리가 사는 동네네. 응, 저기 어딘가에 우리 집들이 있겠지. 영수가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야. 전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도 주름이 많았어요. 머리도 하얗고 등도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제일 멋있어 보였어요. 나도 그래. 준호 없었으면 나도 혼자 외롭게 살았을 거야.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어요. 영수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당연하지. 복지관 카페에서 만났잖아. 너 그때 긴장해서 손 떨리더라. 맞아. 나 엄청 떨렸어. 오랜만에 여자 만나는 거라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나도 떨렸어. 71살의 미팅이라니 상상도 못했어. 근데 영수가 우리 처음에 뭘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준호의 질문에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마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것 같아. 멋진 사람 만나서 드라마틱한 사랑을 하고 싶었어. 자식들 몰래 짜릿한 걸 느끼고 싶었고, 나도 비슷했어. 아내 없는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어.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물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엔 화려한 걸 원했는데 알고 보니 평범한 게 제일 소중하더라.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이른한 살의 얼굴이었지만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지혜를 초대했습니다. 준호도 함께요. 4명이 제 작은 원룸에 모여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우리 이제 가족처럼 지내자. 전 음식을 차렸습니다. 준호가 도와줬어요. 지혜와 민수는 신기한 듯 우리를 봤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혜가 말했어요. 응, 행복해.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해주고 준호가 옆에 있어주고 더 바랄 게 없어.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 행복하시니까 좋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영숙 씨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가고 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영수가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영수가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더라. 준호가 말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엔 뭔가 대단한 걸 찾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내 곁에 있었어. 전준호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버 미팅에 나선 건 멋진 연하남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자식들 몰래 짜릿한 재혼을 꿈꿨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얻은 건 저 자신이었어요. 71살까지 남의 인생만 살았던 저.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제 욕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고 그걸 위해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호는 제 곁에 있는 사람이지만 제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제 공간이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린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이 가능했어요. 젊은 사랑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